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들이 하기에 딱 좋은 계절 5월인데요. 하지만 자외선도 강해지는 만큼 피부 관리부터 수분 보충, 그리고 중요한 면역력 관리까지 건강도 신경 쓰는 5월 되시길 바랍니다. 네, 충청남도 의회 영상뉴스, 충청남도 의회의 다양한 의정활동 소식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제358회 충청남도 의회 임시회가 4월 8일부터 4월 22일까지 총 1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도정 교육행정 질문과 2025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충청남도의 핵심 현안과 지역 현안에 대한 각종 문제점을 지적한 14명의 의원의 5분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충청남도 의회는 4월 8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용 의약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의료 폐기물이 일반 생활 폐기물로 처리되거나 방치되면서 환경 오염과 2차 감염 우려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법적 근거 강화가 필요한 만큼 전용 수거 시스템 구축으로 국민 안전과 환경 오염 우려를 해소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충청남도 의회가 농업 생산 기반 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가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오인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 생산 기반 정비 사업 국가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는데요. 이번 건의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가 피해 증가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농업 생산 기반 정비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의회가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으로 인한 군소음 피해 현실적인 보상을 위한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광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소음 피해 현실적 보상 및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는데요. 소음 피해 보상을 위해 정부는 2019년 군소음보상법을 제정했으나 보상금이 현실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지급액입니다. 정부는 군과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 소음으로 국민들이 감내해야 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현실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충청남도 의회는 방한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쌀 의무 수입 즉각 중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는데요. 이번 건의안은 국내 농업 보호와 식량 주권 확보를 위한 쌀 의무 수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약 40만 8,700톤의 쌀이 의무 수입 물량으로 국내에 유입됐으며 이는 국내 쌀 생산량의 약 11.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에 국민 건강과 식량 안보를 위해 국내산 쌀 생산과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충청남도 의회가 아동수당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모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아동수당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철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수당 실효성 제고 및 부모 책임 강화를 위한 아동수당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는데요. 아동수당은 아동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국가적 책임이자 약속인 만큼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관리와 책임 체계를 갖추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의회는 안장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반도체 첨단 패키징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의 특화단지 지정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번 건의안은 대한민국도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마련됐습니다. 아산시와 천안시의 대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반도체 첨단 패키징 클러스터가 조성될 경우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의회가 어촌 개장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편상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어촌 개장에 대한 처우 개선과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촉구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촌 개장에 대한 지위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아 법적 지위 보장은 물론 활동비 지원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이에 어촌 개장의 지위 확보와 활동비 지원, 소멸 위기에 놓인 어촌 활성화 방안 등 국가 차원의 행정적,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충청남도 의회가 임업직불제 현실화를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는데요.
박미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임업직불제법의 지급 대상 산지 기준 개선과 직불금 현실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급 대상 기간을 폐지하거나 2022년 9월 30일까지 실제 경영이 확인된 경우로 법률 기준을 변경하자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임업직불제 지급 대상 산지 기준 완화, 임업직불금 단가 인상, 농업 분야와의 형평성 제고 등을 요구했습니다. 끝으로 제358회 임시회는 4월 22일 총 71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상임위원회별 핵심 소식을 전해드리는 상임위 브리핑 시간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는 제35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회 건을 심사해 6월 10일부터 6월 24일까지 15일간으로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4월 8일에 열린 1차 회의에서 논산 세계딸기 산업 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또한 4월 22일에 열린 2차 회의에서는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충청남도 의회의원 공무국외 활동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채택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4월 15일 열린 1차 회의에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한 펀드 운용 시 부대 의견을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16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을 심의해 도민들이 조례 내용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4월 16일에는 아산시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인텍 ENC, 코닝 정밀 소재를 방문해 수출 기업의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는 4월 14일 제1차 회의를 열어 내포 의료시설 건립 추진의 실행 가능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4월 15일에 열린 제2차 회의에서는 충청남도 마을 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7건의 조례안을 심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행정사 사무소가 5곳 이하인 소규모 시군의 경우 1명만 마을 행정사로 위촉해도 기존 사업자에게 타격이 있을 수 있다며 다양한 걱정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4월 14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인구전략국과 보건복지국, 환경산림국 소관 청원의 건 1건, 조례안 11건, 동의안 5건을 심사했습니다. 고려인 동포정착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청원의 건 심사에서 인구전략국 차원에서 고려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학생들이 올바른 성문화를 정립할 수 있도록 강사들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에 힘써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농수산해양위원회는 4월 11일 제1차 회의에서 인구 소멸 위기 앞에 놓여 있는 농촌의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므로 안전한 스마트 농업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4월 15일과 16일 이틀간 서천과 부여 지역의 주요 농수산업 현장을 방문해 운영 실태를 점검했는데요. 김가공 특화단지, 한산 소곡주, 스마트팜 등 주요 시설을 방문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4월 11일에 열린 제1차 회의에서 위원회 소관 조례안 8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을 심사했습니다. 충청남도 소방법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는데요. 소방관서의 각종 소방활동에 대한 법률 지원으로 소방대원들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4일에는 충남 당진소방서 소방정대와 현대제철을 방문해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4월 14일 충남도교육청 13개 직속기관과 14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5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 총 예산액은 기정 예산 대비 6.9%, 약 3,245억이 늘어난 4조 9,834억 원 규모입니다. 또한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등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17일 제1차 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일부 수정에 가결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당초 기정 예산 4조 6,599억 원보다 6.9% 증가한 총 4조 9,834억 원 규모로 총 3,235억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예결특위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혁신 학교 문화 확산 사업 4억 원, 가상 체험 공간 조성 사업 7,700만 원, LED 스크린 9천만 원 등 11개 사업 11억 5,400만 원을 감액해 예비비로 조정했습니다. 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위원회가 제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의 신영호 의원, 부위원장의 박정식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행정통합 관련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특위는 2025년 12월까지 활동하며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논의, 주민 공감대 형성, 특별법 제정 촉구 등의 과제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충남형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4월 21일 3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이날 유보통합특위에는 충남도 인구전략국장, 충남교육청 교육국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와 방향 설정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4월 21일 제2차 회의를 열고 도에서 추진 중인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세부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8개 분야 총 114개의 세부 사업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관련 정책 사업들을 보완 개선해 추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충청남도 의회가 4월 22일 인삼 약초 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인삼 약초 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인삼 약초 산업과 관련 부서의 업무 보고와 질의 답변이 진행됐으며 인삼 약초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이상 상임위 브리핑이었습니다. 충청남도의 핵심 현안과 지역 현안에 대한 5분 발언도 이어졌는데요. 4월 8일에 열린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건설소방위원회 홍기후 의원은 상생 배달앱의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을 주장했습니다. 상생 배달앱은 단순히 수수료 절감 정책이 아닌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조성을 위한 중요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박기영 의원은 충남 방문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15개 시군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투어 패스, 주요 관광지 경관 정비, 관광 캐릭터를 활용한 굿즈 제작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이정우 의원은 벼 재배 면적 조정제를 벼농사 중심의 지역 현실을 외면한 졸속 행정의 극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통해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줄이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가의 소득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충남형 직불금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농수산해양위원회 신영호 의원은 내포 신도시 어린이 전문 공연장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어린이 공연장 조성이 필요한 이유로 문화적 격차 해소, 아동의 정서적, 창의적 성장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관광산업 발전 등을 제시했습니다. 교육위원회 방한일 의원은 충남의 독서문화 활성화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독서 활동이 가정과 학교에서 생활화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충남의 독서 지수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지민규 의원은 경기도 평택시 일대에서 평택호로 혼용되고 있는 아산호 명칭 문제에 시급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아산호의 명칭 혼란을 바로잡는 것은 지역의 정체성과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박정식 의원은
천안의료원의 천안과 아산 중간 지점 이전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는데요. 이전할 경우 응급 환자 이송 시간이 단축되어 골든타임 확보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인근 지역 주민들까지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민수 의원은 새로운 공립학교 시스템으로 권역별 거점 학교를 제안했습니다. 충남도 내 지역별 특성에 맞게 권역을 나누고 거점 학교를 만들어 그곳에 각종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농수산해양위원회 신영호 의원은 4월 22일에 열린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금강유역을 중심으로 한 제3호 국가정원 유치를 제안했습니다. 대한민국 중심부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과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고려할 때 문화 경제적 파급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교육위원회 이상근 의원은 충남 라이즈 사업 추진 시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지역의 사업이 편중되지 않도록 서남부권 대학에 대한 별도 예산 배정과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정광섭 의원은 농어촌 민박 활성화 등 충남의 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노후시설, 위생관리 등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민박을 위해 충청남도 농어촌 민박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의원은 진짜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 충남의 대표적 자원순환 사업인 숨은 자원 찾기 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숨은 자원 찾기 사업 활성화를 위해 충남도 차원의 예산과 지원 확대, 보상 품목 다양화, 작업자 안전 대책 강화 등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구형서 의원은 천안 불당동 R&D 집적지구를 중심으로 충남이 AI 산업 생태계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지역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 유치는 충남이 AI 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이철수 의원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충남지부의 지방의원 권한 침해 행위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전교조 충남지부의 행위가 충남 도정과 교육의 발전을 위한 신뢰와 협력 기반을 훼손할 수 있어 심히 우려된다며 이를 지적했습니다.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 현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질문을 이어갔는데요. 정착을 희망하는 이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방안에 대해서 구체화해야 합니다. 이종화 의원은 재외동포 이주 유치 사업이 단순한 상징적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실행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초, 중, 고등학생의 사교육비 총액이 약 30조 원에 육박하여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진하 의원은 충남의 사교육비 급증과 공교육 신뢰 하락, 고교 학점제 시행에 따른 혼란을 지적하며 충남교육청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돌봄이 지체란 이유로 돌봄을 받아야 할 나이에 돌봄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돌봄 정책에서 소외된 아이들이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은 아동 돌봄 정책에서 소외된 가족 돌봄 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늘봄 지원 실장 80명, 늘봄 실무사 240명, 초등 돌봄 전담사 587명이 24,390명의 우리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이현희 의원은 정규 수업에서 늘봄학교, 귀가가정의 학생 인계 문제 등 안전관리를 위한 전담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내포 신도시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주민들께서는 전국 아파트 지역 중에서 가장 비싼 난방비를 지불하며 오늘날까지 살아오셨습니다. 이상근 의원은 내포 신도시의 높은 난방비 문제를 지적하며 도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과도한 책임을 교사에게 전가한 상황으로
신학기부터 당장 추진되어야 할 현장 체험학습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유성재 의원은 교사와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보조인력 배치 기준과 역할 등을 명확히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은 환경 보전과 경제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윤희신 의원은 충남도만의 차별화된 세일즈 포인트와 구체적인 민간 투자 유치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소해연구소의 수천 유치는 해양과학, 바이오산업 그리고 관광산업의 집적화를 이루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전익현 의원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해연구소 유치를 비롯한 대규모 예산 확보는 지역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냉매는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2.5%에 불과하지만 온난화 기여도는 24%에 달합니다. 구형서 의원은 충남도가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도 소유시설 대상 냉매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냉매 관리 전선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체육관 개방 565개 교의 연간 총 이용 횟수는 789회로 이는 학교당 평균 1.4에 불과합니다. 김은규 의원은 연간 단 한 번도 개방하지 않은 학교가 156개 교에 달하는 현실은 주민들이 학교 체육시설의 문이 꽁꽁 잠겼다고 느끼는 이유라고 이를 지적했습니다. 2023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48,522건으로 2022년 대비 5.25%인 2,419건이 증가하였습니다. 신순옥 의원은 충남도가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제시해 조치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한 인구이동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유지와 발전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심각한 충남의 사회 문제입니다. 방한일 의원은 청년 정책관 예산과 청년센터 운영비를 대폭 증액하고 충남 청년센터의 인력을 전국 평균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외국인을 포함한 관광객들이 충남에 도달하기 위한 교통편을 매우 열악합니다. 김도훈 의원은 교통인프라 개선과 해외 홍보, 부서 간 협업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관광 정책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충청남도 의회가 의정 활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배우 정준호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4월 22일 홍보대사 위촉식을 가진 정준호 배우는 2027년 4월까지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도민과 의회의 소통을 강화하고 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역할을 합니다. 충청남도 의회가 4월 23일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가졌는데요. 주진하 의원, 박정수 의원, 정병인 의원을 비롯해 1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4월 23일부터 5월 12일까지 충청남도와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집행한 2024 회계연도 예산 전반을 검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의회의 다양한 의정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충청남도 의회 영상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영상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